저는 친구와 그리고 적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내가 어렵게 되었을 때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짜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적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지내죠. 자, 북한이 지금 오늘 오후 5시까지 한국이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전방에서 무기를 옮기고 지휘관을 파견하고 무슨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국도 어제 NSC를 열었고 어제 대통령이 상군사령부를 방문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지금 국무부 국방부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방위 의지가 확고하고 북한의 평화 위협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열병식 개국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한국 정부가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한중 대사가요,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죠. 남북 모두 자제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이 일을 지뢰부터 시작해서 벌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자제합니까? 이 양반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를 해서 중국은 전성질 기념식과 열병식이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안 했습니까? 중국이 말하는 평화는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가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어느 측이든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남북 양국이 대화 협력을 통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바란다. 극단적 방식을 통해서 실현하려면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남북 모두 자제하기 바란다. 대립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자,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으로 군사 굴기를 하겠다고 열병식을 했으면 자기들 옆에 붙어서 의지해서 꾸려가는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과 중국은 헬밍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싸웠지 않습니까? 북한 너네도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는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제가 지금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위기가 왔을 때 한국 편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또 이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사정거리 500km죠. 남한 전역이 사정거리고, 노동 미사일은 제주도 넘어서 일본까지 날아갑니다. 미사일 탑재, 이런 미사일들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즉 대형 트럭 같은 데 뒤에다가 미사일 꼽아서 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저강도의 장기적 도발 국면과 긴장을 조성해 갈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을 쏘면서 계속 자극을 해나가는 행태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얼지 포커스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뭘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자, 지금 한국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군이 얼지 포커스 훈련을 1년 내내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게 한국 국민들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친구고 누가 적입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김양근이 남측 보고 건설적으로 서로 대화하자고 보냈는데 우리 쪽의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통지하니까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 대화하는 게 아니죠. 자, 양쪽이 지금 긴장을 벌여주고 있다.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는 한국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한국은 우리의 답변에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제안에. 그거 하려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북한의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통지문을 보냅니까? 북한은요, 통일부 장관보다 김양근이 통전부가요,
한 2등급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주장해왔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관료를 만날 때 항상 같은 등급이요, 자기들 훨씬 높다고 생각하면서 알로 깔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도 낮은 놈을 맨날 내보내요. 이제 그런 버릇부터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면 뭐 기관총으로 완전히 그냥 맞아 죽거나 고사포에 맞아 죽죠. 그래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요. 영국의 BBC 방송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노예하고 오래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북한이랑 왕조를 무사히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경험이라도 있는데요. 이 31살 먹은 김정은이는 원래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으면 길에서, 내지는 뭐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거나 주변에 친구를 구타하고 있어서 저도 몇 번 말렸는데, 이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겁이 없으니까요. 지금 김정은이 그런 상태라고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금요일 한국 주가가 떨어졌고,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고, 개인들이 전부 막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이 119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요, 이 일이 없더라도 금요일 날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상하이 주가가 또 4.27%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2.98%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없더라도 주식시장이 초상인데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한국의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좀 오래 끌고 가면 한국 경제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어지간하면 북한에 면역이 돼가지고, 뭐 북한이 아무리 뭐 전쟁하고 뭘 해도 금방 주식 가격이나 환율이 회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군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뭐 환투기 하는 사람들 다 보통 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겁들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태가 심상치 않지만은, 저는 한국이 절대로 확성기를 철거하거나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좀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장병들이 군 내부에 대기하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래 갈 거고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쳐갈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북한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측의 국론 분열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 내부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북한에 대해서 버릇을 고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럴 때 미국이 좀 듬직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잘 생각해 봅시다.